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치솟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마침내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다. 오랫동안 검토만 이어지던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실전형 경공격기 FA-50을 정부가 직접 긴급 주문한 것이다. 그것도 단계별 검토나 예산 분할 방식이 아닌 즉시 집행 가능한 현금 일시불 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충격을 불러오고 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향후 동북아의 군사 판도를 뒤흔들 대형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 했지만 군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정보가 퍼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군사 분석가들의 시선도 한순간에 대한민국으로 쏠리게 됐다. 왜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결정을 내렸을까? 여기에 숨겨진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진 일련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 전역에서 전개되는 군사기술 경쟁은 이미 단순한 무기 개발 수준을 넘어 각국의 생존 전략으로 직결되는 단계에 돌입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패권 경쟁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무기체계 현대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일본은 최근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해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차세대 항공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자체 전투기 양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물량과 성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긴장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KF-21과 FA-50의 동시 긴급 주문은 단순히 군사력 보강이 아니라 국제 안보 판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한 수였다.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바라본 부분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주변국들의 장거리 타격 능력 확장이다. 한국형 전투기 전력의 핵심이 될 KF-21은 원래 계획에 따라 단계별 양산을 추진 중이었지만 최근의 전략 환경 변화로 인해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졌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KF-21 초기 양산 계획을 앞당겨 최대한 빠르게 실전 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주문의 핵심은 그 물량과 속도에 있다. 군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숫자 공개를 꺼리고 있지만 실제 발주 규모가 기존 내부 추정치보다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긴급 주문에는 FA-50의 대량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FA-50은 이미 여러 분쟁 지역에서 실전성을 입증한 기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군 내부에서도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의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전력 공백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 급변하는 정찰, 요격, 근접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공군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FA-50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대량 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긴급 상황 대비 전력 보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이번 발주 방식으로 현금 일시불을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제작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방산업체들은 일시불 계약일 경우 라인 증설 및 생산 인력 투입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데 이는 KF-21과 FA-50을 계획보다 몇 배 빠르게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해외 수출 협상과 연결된 전략적 계산도 담겨 있다. 한국이 자국 물량을 먼저 확정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보여주면 해외 고객들이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줄어든다. 이미 중동과 동남아 여러 국가들이 KF-21과 FA-50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번 결정은 매우 강한 신호로 작용한다. 세계에서는 이 결정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한국 국방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실전성을 기반으로 FA-50, K9 자주포, 천궁 등 각종 무기들의 수출 실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KF-21은 그 모든 것을 넘어 한국 방산산업이 비로소 독자적 항공전투 체계를 갖춘 국가 반열에 올랐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이번 현금 일시불 계약은 이러한 상징성을 더욱 강화시키며 한국이 글로벌 하이엔드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한국 내부 여론 또한 매우 뜨겁다. 일부에서는 국방 예산 과다 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KF-21이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FA-50의 실전 기록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공군 전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주변국의 도발적 행위와 잦아지는 군사적 압박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은 커지고 있고 이번 결정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왜 하필 지금인가? 이 결정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역사적 선택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배경을 시작으로 KF-21의 실제 능력과 이번 긴급 주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다.
한국이 어떤 전략적 판단을 내렸으며 그 판단이 왜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어질 다음 장에서 드러나게 된다. KF-21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꿈꿔온 독자적 전투기 개발의 결실이자 지금 한국 공군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차세대 주력기다. 하지만 이번 긴급 주문은 단순히 양산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수정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현재의 안보 환경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KF-21을 당장 확보해야만 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주변국의 공중전력 증강이다. 중국은 최근 젠 계열 스텔스급 전투기의 생산 속도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장거리 요격 능력까지 강화해 한국의 기존 전력만으로는 대응 속도가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또한 자체 전투기 개발에 더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중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 노후 기체 의존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공군력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한국이 KF-21의 긴급 주문을 결정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바로 이 공백 우려였다. 둘째는 KF-21의 성능이 양산 단계에서 이미 예측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비행 시험에서 증명된 기체 안정성은 물론이고 센서 융합 능력, 스텔스 기반 설계, 레이더 전자장비 등 주요 구성 요소들이 국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실전 배치 시기에 조정 필요성이 커졌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단계별 생산을 거쳐 수년 뒤에야 대규모 전력화가 가능했겠지만 최근 검증 결과들을 종합한 군 내부 보고에서는 KF-21을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운용 능력 확보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서 한국형 공중전 전략의 중심축이 KF-21로 옮겨갈 것이라는 판단이 확고해졌다. 셋째는 방산 수출 시장에서 KF-21이 예상보다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KF-21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이 먼저 안정적인 국내 물량을 확보해야 해외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자국 도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 특히 해외 고객들은 생산 라인 안정성과 장기 공급 계약을 중요하게 보는데 한국의 이번 긴급 주문은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KF-21 긴급 주문이 한국 공군의 전체 작전 체계를 크게 바꾸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노후 전투기의 전면 교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국 공군은 오랫동안 노후 기체 유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정비 비용 또한 꾸준히 증가해왔다. KF-21 대량 확보가 본격화되면 이 모든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공군 전략 문서에서는 KF-21이 네트워크 중심 전장에서 핵심 노드를 맡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KF-21은 단순히 전투 임무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전자전, 타격 지휘 등 다양한 선진 임무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KF-21의 외형적 특징도 이번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체 전체가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어 레이더 피탐 확률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최신형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를 탑재하여 장거리 표적 탐지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미사일 통합체계가 결합되면서 다양한 무장을 단시간 내에 교체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KF-21은 특정 상황에 맞춰 전투기 성격 자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 전장 적용 범위가 기존 전투기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 이번 긴급 주문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공군의 중장기 전략 계획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에는 KF-21이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되면서 노후 전투기들이 순차적으로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일정보다 수년 앞당겨진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F-21이 충분한 수량으로 확보되면 한국 공군은 기존의 제한적 작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전력 증가가 아니라 전쟁 개념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가 현금 일시불 방식을 선택한 점은 KF-21 개발사와 생산사들이 생산 라인을 극한까지 가동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도입 속도를 크게 단축시키는 동시에 해외 수출 물량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들은 이번 방식이 최대 생산치를 단기간에 끌어올려 한국 역사상 가장 빠른 차세대 전투기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글로벌 군사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KF-21 긴급 주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만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KF-21의 대규모 확보가 예고되면서 한국 공군의 전체 작전 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다른 전력들과의 결합 효과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다음으로 이어질 FA-50 대량 확보는 전장 운용 구조를 더욱 다양화시키며 한국 공군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다. 한국이 왜 KF-21뿐 아니라 FA-50까지 동시에 긴급 주문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FA-50은 이번 긴급 주문에서 또 하나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KF-21이 공군의 중장기 전력을 책임지는 하이엔드 전력이라면 FA-50은 당장의 실전 운용 공백을 메우고 다양한 임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한국 공군의 실질적인 전투 자산이다. 특히 이번 대량 확보 결정은 단순한 추가 구매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작전 구조 전체를 다시 짜는 수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FA-50이 가진 확장성, 다목적성,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배치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이 FA-50을 긴급 주문한 첫 번째 이유는 전력 공백 문제다. 최근 들어 노후기체의 퇴역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작전기 가용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훈련과 요격, 근접 지원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한국 공군의 특성상 즉시 투입 가능한 다목적 기체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FA-50은 바로 이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다. 이미 한국군이 오랜 기간 운용해온 기체이기 때문에 추가 도입 시 별도의 교육 기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으며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두 번째 이유는 FA-50의 실전성이 해외에서 이미 다수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FA-50은 실전 작전, 경계 임무, 그리고 반군 소탕 작전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그 가치를 증명해왔다. 이러한 해외 운용 사례들은 한국 내부에서도 FA-50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였고 공군 작전 계획에서 FA-50을 핵심적인 한국이 이번에 FA-50을 대량 확보함으로써 해외 고객들에게도 한국 자체 운용 안정성을 입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는 FA-50의 기체 확장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경공격 및 훈련 임무 중심이었지만 최근 개량 모델에서는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전자전 장비까지 통합하면서 중소규모 전투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최신 통합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 기능이 적용되면서 상위 전력과 연결된 네트워크 중심 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됐다. 이는 한국 공군이 KF-21과 FA-50을 결합해 입체적 작전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네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FA-50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이번에 현금 일시불 방식까지 선택한 이유는 바로 생산 속도를 한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FA-50은 이미 규모 있는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어 발주 즉시 증설이 가능하며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FA-50을 대량 주문하면 생산사인 한국항공산업은 국내 물량을 우선 공급하면서도 해외 계약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지게 된다. 또한 이번 긴급 주문은 단순한 전력 확보를 넘어 전술 운용 체계의 변화까지 예고하고 있다. 한국공군은 그동안 중형 혹은 대형 전투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최근 들어 전장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기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FA-50은 바로 이러한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순찰하고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빠른 전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요격 및 근접 지원 임무에서 FA-50의 강점은 더욱 빛을 발한다. 고가의 전략 자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FA-50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며 위험 지역에 전투기를 투입할 때 부담을 줄여준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은 FA-50을 다량 확보하여 실전용 기체 회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받는 부분은 FA-50이 앞으로 KF-21과 결합되어 한국 공군의 복합 전력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이다. KF-21이 장거리 요격과 공중 우세 전투를 담당한다면 FA-50은 중단거리 요격, 지상 지원, 후방 방어 등 전방위 임무를 커버한다. 이 조합은 현재 전 세계 어느 공군도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효율적인 절충형 전력 모델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매우 안정적인 작전 플랫폼이 된다. 실전 상황에서는 KF-21이 정보와 지휘를 담당하고
FA-52 기동성과 밀집작전을 담당하는 형태로 협업하는 전술이 가능해진다. 이번 긴급주문에서 특히 이례적으로 평가되는 점은 정부가 FA-50에 대해서도 대량의 선행 도입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공군 전략체계를 단순히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공군 지도부는 FA-50을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공군 전체 운용 방식의 중추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보조 전력이 아니라 주력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A-50은 단기간 내에 훈련기, 요격기, 근접지원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전과 정밀타격 기능까지 확장된 최신 구성에서는 유사시 한국 공군의 즉각 대응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는 이번 긴급주문이 전력 보강의 의미를 넘어 한국 공군의 전술 사상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KF-21과 FA-52 동시에 긴급주문된 이번 결정 뒤에는 더 큰 의미가 숨어 있다. 바로 전례 없는 계약 방식, 즉 현금 일시불 계약이 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한국이 왜 이토록 과감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방식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던졌는지 다음 장에서 이어진다. KF-21과 FA-50의 긴급 주문 가운데 가장 이례적이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지점은 바로 계약 방식이다. 한국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방산 역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현금 일시불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단위의 무기 구매는 예산 편성 절차와 단계별 지출 구조 때문에 분납 방식이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규모 항공 전력을 예산 분할 없이 한 번에 집행해버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국제적 메시지를 담은 전략적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금 일시불 계약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생산 속도의 극대화다. 방산업체들은 분납 계약보다 일시불 계약일 때 생산 라인 증설과 인력 투입을 훨씬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공급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체 출고를 몇 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KF-21처럼 복합적인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전투기는 초기 생산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일시불 계약을 결정함으로써 제작사는 단기간에 생산 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군 내부 보고에서는 이 방식이 적용될 경우 KF-21 양산 속도가 기존 계획보다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두 번째 의미는 해외 수출 협상력 강화다. 방산업계는 국내 군이 우선 물량을 확정해야 해외 고객들이 신뢰를 갖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본다. KF-21은 이미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내 물량을 현금 일시불로 확정한 것은 해외 고객들에게 큰 신호를 보낸 셈이다. 즉, 한국이 자국 전력을 확고히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해외 구매국들에게도 기술 신뢰성과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준다. 세 번째 의미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지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K9 자주포, 청궁, FA-50 등 여러 무기체계에서 세계적인 신뢰도를 얻었지만 차세대 전략 전투기 시장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번 현금 일시불 계약은 한국이 단순한 중급 방산국을 넘어 고성능 항공 전력을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국가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방산 강대국들도 대규모 전투기 도입에서 일시불 결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한국의 결단은 그 자체로 국제적 이슈가 됐다. 네 번째 의미는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다. KF-21과 FA-50의 대량 생산은 항공기술 기반 제조업 전체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전투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과 기술은 수천 종류에 이르며 국내 여러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일시불 계약을 선택함으로써 업체들은 생산 계획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고 이는 기술 개발 투자와 제조 설비 확장으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경제 정책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계약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드문 구조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산 계약을 연차별로 분할하며 예산 조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에 구매 결정과 동시에 전체 금액을 집행하기로 하면서 방산사뿐 아니라 국제 분석가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즉 한국은 더 이상 장기적 검토와 조정에 매달리는 국가가 아니라
빠르게 판단하고 필요한 전력을 신속히 확보하는 실행형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현금 일시불 계약이 무기 도입 과정에서의 정치적 변수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방산 계약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때로는 외부 요인이 공급 속도나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시불 계약은 이러한 요소들을 크게 줄여준다. 특히 고성능 전투기는 국제 정치적 이슈와 연결되기 쉽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외부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 이번 계약은 단순히 한국 공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국가들의 무기 구매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중견 국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자국 전력 확보 방식을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